일단 시장은요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조금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밤에 미국장이 조금 빠져내려갔죠.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를 조금 더 가파르게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매파적이라고 하죠.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매가 좀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좀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해외 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됐던 것이 상해 종합지수였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 지수도 올라가다가 어제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세계 경제가 지금 아직까지 역시 완벽하게 안정세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당국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시장 참가자들만 너무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9.1%였던 그 물가가 6.7% 5%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좀 만세 부른 거죠.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대로라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과 기대감들이 실망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은 1.4%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밀리고 있고요. 시가 떨어지고 살짝 오르는 척 했지만 밀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선방하는 듯 했으나 결국 0.55%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요. 거기다가 수급도 사실 좋진 않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반복이 되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2,500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결국 핑계를 파월 의장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핑계 대지 맙시다. 떨어질 건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한 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김치국물 마시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파월 탓을 하고 있지만 저는 파월 의장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치국 마신 게 탓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고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0.5% 금리를 올린다라고 지금은 예측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0.5%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또 가팔라진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동결했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폭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파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한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금리가 막 5%를 넘어서 6% 넘어가는데 우리나라가 3%에 유지가 된다면요. 외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봐야 돼요. 최근에 외환 시장 개방을 했죠.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그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 개방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탄탄하다, 자신 있다라는 것을 내비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외환 유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예전 같았으면은 3년 정도 걸쳐가지고 올 것을 지금은 1년 또는 6개월 만에 와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위기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도망치는 구멍을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뒷문을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놓여진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안전한가라고 하면 경제가 안전하지 않는데 그런 선택을 했던 것들이 결국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상승세가 한번 나와주고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초래될 만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던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고금리가 발생이 됐던 요 시기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제 위기가 왜 와? 경제 위기 그렇게 쉽게 오는 거 아니야. 에이, 그렇게까지 오겠어? 라고 다들 방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영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생활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분들과 방송 생활 1대1에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2017년에는 제가 2018년 하락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핑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선반영,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영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요 굉장히 싸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뭐 최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화학업종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납품했던 회사와
계약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테슬라랑 납품을 하는 회사와 또는 했던 회사와 계약을 한번 했던 적이 10년 전, 5년 전에 계약을 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테마가 써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딴 것까지도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는 또 열광을 하면서 사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이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 물리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가 어제 그렇게까지 재료를 써먹은 걸 보니까 끝물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를 빼면서 사람들에게 물량을 뺏는 방법도 있지만 네가 가진 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어때? 라고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 나오면 어때요? 종목 교체를 하고 싶어요. 내 거는 꼴배기 싫고 안 가고 가지도 않는데 정리해버리고 2차전지 저거 사면 내가 돈 벌지 않을까? AI 관련주 사면 돈 벌지 않을까 해서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나고 품절주임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섞을 수 있다면 급등시켜가지고 종목을 바꾸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같이 추천하면서 약간은 동참하는 형태도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위쪽에 버티는 것 같지만 대형주 위주로 본다면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빼고 나면은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내 종목 팔 때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사서 이후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더 빼게 되면은 역시 파는 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하는 물량들을 또 뺏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상승세는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승을 오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뺏었던 물량을 다시 넘겨주는 상태가 될 거다. 그게 저는 탈출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탈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라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해도 해야 될지를 제가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요건들이 지금 충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